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나무로 만들어진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래를 형상화한 과일용 포크와 포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포크는 기본 박스를 활용하여서 만들 거고요. 담는 통은 기본 스피어를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만들기 전에 맥스 화면에 사진을 배치하여 그 형태대로 비슷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 뷰에 플레인 오브젝트를 하나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사이즈는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서 머티리얼 에디터에 첫 번째 거 컴팩트 머티리얼을 열어주세요. 현재 렌더러는 아놀드 렌더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머티리얼은 지금 피지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 컬러 옆에 조만한 사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제너럴 탭에 비트맵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공해 드리고 있는 첫 번째 요 이미지를 불러 드리세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적혀 있죠. 750에 750인데 요거는 가로, 요거는 세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치를 조정할 때는 항상 반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로 세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750에 750으로 입력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프론트 뷰에서 이미지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 F3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이제 보이게 되고요. 자, 여기 우측에서 사이즈를 750에 750을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하나씩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 이미지는 잠시 탑뷰에 가서 move 명령으로요, 일단 뒤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뒤쪽으로 이동을 주는 이유는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간섭의 현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도면을 뒤쪽으로 더 이동을 시켜준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포크 이미지를 또 불러드리기 위해서 먼저 프론트 뷰를 Alt W를 눌러서 화면을 확대를 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플레인을 하나 또 그려줍니다. 자, 두 번째 슬롯을 또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 옆에 자, 요 조만한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비트맵을 또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이 포크 이미지를 불러 드릴 건데요. 자, 사이즈를 보면 736에 696으로 되어 있죠. 예, 일단 그렇게 외워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696에 736을 그대로 적어 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 경로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보면은 좌측 하단에 요 사이즈가 표시가 되죠. 요 사이즈를 반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736에 696을 696에 736으로 예, 그렇게 적어 주시면 도면 배치는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어사인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요 이미지와 같은 비율로 예, 사진이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포크는 먼저 얘를 작업을 하고 나서 요거는 나중에 예,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 하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시고요. 하이드 셀렉션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탑 뷰에 와서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색상이 잘 안 보이는데 요 두 개를 선택을 해 주고요. 자, 네임 앤 컬러에 가서 컬러를 블랙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키보드 G, 여기도 탑에서도 G, 레프트 뷰에서 키보드의 G키를 눌러서
그리드를 다 없애주고요. 자, 퍼스펙티브에서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G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드 셀렉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 숨겨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스피어를 그려서 요 형태대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탑뷰에다가 스피어를 클릭을 해서 자, 적당한 크기로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프론트 뷰에서 F3을 눌렀기 때문에 지금 쉐이드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요 도면이 잘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키보드에 그 Alt X를 눌러주세요. Alt X. 자, 그러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게 돼서 그 뒤쪽에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상의 그 사각형들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브래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래켓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J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Shift J. 그쵸? 자, 그리고 면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F4 펑션키 F4를 이렇게 눌러서 물체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엣지의 흐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세그먼트를 12개로 내려줄게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그리고 Alt W 눌러서 여기를 프론트 뷰를 확대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레디우스도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사진이 완벽하게 측면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이드 이미지면은 뭐 그래도 좀 정교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약간 기울기가 있죠. 네, 투시도가 들어간 사진이다 보니 아무래도 똑같이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쿼드 메뉴라고 하죠. 그래서 컨버트 투 자,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서 얘를 편집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버텍스 레벨에 가서 자, 위쪽에 버텍스를 잡고 삭제를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버텍스는 자, 위로 올려서 자, 요게랑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버텍스들을 이렇게 잡고요. 같이 잡아주고 자, 여기 옵션에 보면은 그 메이크 플래너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또는 버텍스들을 잡고 그 키보드의 그 R 그쵸? 스케일이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메이크 플래너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평평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은 좀 펑퍼짐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스케일을 활용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확대를 해줄게요. 나중에 여기는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폴리곤 레벨에 가서 자, 뒤쪽에 있는 요 면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Move 명령으로 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 줍니다. 자, 당겨 주고 나서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동그랗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메이크 플래너를 눌러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요거보다는 탑에서 또는 레프트 뷰에서 평평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뷰 얼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각도로 기준이 돼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게 뷰 얼라인이에요. 또는 지금 X축으로 얘가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X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이제 꼬리 부분을 이제 만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면을 뽑아내기 전에 앞서 먼저 탑뷰나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먼저 모양을 좀 다듬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탑뷰에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좀 줄여 볼게요. 자,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도 위아래로 이렇게 좀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꼬리 사진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되니까, 자, Y축 방향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무브로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 그쵸?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텍스들을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네, 그러면 얼추 이제 비슷하게 맞춰진 것 같죠? 자, 그리고 다시 폴리곤으로 가서, 자, 뒷면이 또 잡혀진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면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요 각도에 맞추기 위해서 로테이트, 그쵸? 단축키가 2죠. 로테이트 명령을 실행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바꿔주고요. 단축키 R. 그래서 3D 스케일로. 요거는 2D 스케일. 그 다음에 여기 정가운데로 가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게 되는데, 자, 요게 바로 3D 스케일입니다. 키보드의 R키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원치 않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시게 되면은, 스케일이 축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가 선택되지 않게 조심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걸로 해야지, 3D 스케일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W키 눌러서 무브로 바꿔주고, 또 다시 여기 또 맞춰주고요. 또 다시 한번 또 뽑아냅니다. 또 다시 로테이트 명령 작업을 하고, 또 3D 스케일, 또 모양 잡아주고, 또 한번 마지막으로 쭉 뽑아낼게요. 또 다시, 자, 회전을 합니다. 또 다시 3D 스케일.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자, 여기도 좀 더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엣지 레벨에 가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조금만 더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Alt X를 누르면 다시 투명한 게 사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Alt X 눌러서, 자, 쉐이드 상태로 보는데, 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폴리곤 레벨이나 엘리먼트 레벨에 가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스무딩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토 스무드를 이렇게 눌러서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탑뷰에 가서 다시 F3, 다시 또 F4, 자, 브래켓이 또 나오게 되네요. 그럼 Shift H, Shift J. 자, 그리고 여기도 Y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활용해서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F3을 누르고 버텍스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는데,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또 잡히지 않는 버텍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엣지 레벨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더 정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 모양을 잡아주고, 또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좀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양쪽으로 이제 또 면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 자, 요 면을 2개를 잡고요. 자, 반대편도 이제 당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작업의 양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반쪽을 지워서 작업을 해주면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텍스 레벨에 가서 탑뷰에, 자, 반쪽의 요 버텍스들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세요. 자,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자, 반쪽을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대칭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가늠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자 시머트리라는 명령을 줄 건데 셀렉션 레벨들이 다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눌러주고 자 여기에서 시머트리라는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Y축으로 얘가 대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Y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Y 체크하니까 물체가 사라졌죠. 이거는 이제 면이 뒤집혀서 그래요. 그래서 면을 똑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립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예, 형태가 이렇게 대칭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 여기에다가 또 터보 스무드라는 거를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또 바뀌게 되고 이터레이션은 2단계로 올려서 면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면의 형태를 적게 보려면은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최초에 작업했던 그 면의 개수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스택 뷰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갑니다. 자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전에 작업했던 시머트리나 터보 스무드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쇼 앤 리설트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과거로 내려와도 이거를 시머트리나 터보 스무드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요 버텍스들을 잡아서 이렇게 뭔가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요 쇼 앤 리설트를 끄거나 아니면 여기 스택에 있는 이 눈동자를 잠시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끄면서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 면 두 개 잡고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면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꼬리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정교하게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버텍스들을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자 작업을 할 건데요. 조금만 한 번만 더 잡아 줄게요. 다시 언두를 하고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잡아 당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텍스 레벨에 가서 요것들을 이제 편집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잠시 터보 스무드는 꺼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버텍스들을 조금씩 이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도 자 Y축으로만 버텍스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스는 버텍스 싸움이에요. 그래서 버텍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옮겨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Z축으로 이제 올려서 꼬리의 형태로 다듬어 줍니다. 얘는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X와 Z가 있죠. X, Z 방향으로 버텍스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여지없이 삼각형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폴리곤이나 엘리먼트 레벨에서 전체 면을 잡아주고 자 오토 스무드를 눌러주면은 삼각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모양을 또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축이 지금 X는 가로 그쵸? Z축은 무조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 Y는 또 이렇게 또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 세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크린 좌표에 있어요. 이렇게 스크린으로 놓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이렇게 화면을 돌려도요. X는 무조건 가로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축이. 그래서 스크린 좌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도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텍스들을 또 편집을 하면은 편집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Y로 좀 내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터브 스무드를 잠시 켜서 상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꼬리의 형태를 좀 더, 네,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좀 약간 좁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버텍스들을 잡고, 스케일로 바꿔서, 자, 여기도 스크린 좌표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정면이 되게 해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XY죠. XY.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버텍스들을 또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아지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더 좁아져야 되겠네요. 예, 여기에 또 버텍스 잡아서 좀 더 좁아지게.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 자, 버텍스가 안 보일 때는 키보드에 F3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잘 보입니다. 다시 F3. 그렇게 해서 숨어있는 버텍스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버텍스를 조금만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벌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Y축으로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꼬리의 모양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좀 꼬리가 조금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꼬리를 전체를 여기를 잡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3D 스케일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Y축으로 이렇게 X축으로. 네. 자, 그럼 얼추 이제 꼬리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좀 많이 각이져 있는데, 자, 요런데도 버텍스를 좀만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좀 내려서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다듬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쇼 앤 리설트를 꺼보면은 또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터브 스무드만 끌게요. 그래서 시머트리만 이렇게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얼추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옆에 옆 지느러미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느러미를 만들어 볼게요. 자, Alt X 또 투명하게 해주고요. 자, 지느러미가 한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느러미가 나오기 위해서 버텍스들을 좀 편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아래쪽에 버텍스를 좀 잡아서 이렇게 좀 펴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자, 여기서 면이 나오면 너무 두껍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엣지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버텍스들을 좀 위로 올려서 자, 위로 올려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3D 스케일로 줄여주면은 안 됩니다. X축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3D로 하게 되면 얘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엣지를 이렇게 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엣지를 자, 이렇게 또 잡아줍니다. 네, 링을 눌러도 됩니다. 링. 근데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고 네, 무브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버텍스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여기도 좀만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자, 그럼 얼추 여기가 그 지느러미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예, 그럼 대략 이렇게 위치를 계속해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전체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lt W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삼각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오각형의 면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이제 컷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단축키는 이제 Alt C거든요. 그래서 Alt C가 컷 기능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레벨에서 자, 요 버텍스를 이렇게 이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버텍스 출발을 해서 그 다음 엣지, 그 다음 엣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면이 균등하게 이제 분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각형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작업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삼각형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가운데에다가 또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제 다시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여기 와가지고 자, 여기를 Alt X 누르고 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또 편집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터브 스무드를 켜주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면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쁘게. 자, 여기도 좀 스케일이 좀 안 맞죠? 그래서 3D 스케일로 좀 이렇게 키울 건데 3D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럼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끄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X, Y만 이렇게 키워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자, 면을 선택을 해서 이제 면을 뽑아 볼게요. 자,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자, Alt X 눌러서 투명한 거 빼주고요. 자, 면을 두 번 뽑을게요. 그러면 아까 요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뷰로 바꿔주고 자, Y축이죠. 그래서 Y축으로 면을 하나, 그 다음에 둘, 예, 이렇게 두 번을 뽑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뷰에 와서 자, 요 버텍스들을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집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느러미가 예, 만들어졌죠. 자, 정면에서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를 좀 약간 둥구스름하게. 네, 그리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걸 좀 납작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쪽에 해당되는 버텍스들을 잡고 Y축이죠. 예,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스크린이 되어 있네요. 다시 뷰. 끝에 가면서 약간 얇아지게.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네, 좀만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날개까지 이제 날개가 아니죠. 예, 지느러미까지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조금만 더 둥글게 해줘야 되니까 얘를 안으로 좀 밀어 넣을게요. 특히 여기 있는 버텍스들을 이렇게 안으로 좀 밀어 넣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네요. 자, 여기도 Z축 잡아서 위쪽으로 좀만 더 둥글게. 자, 그리고 다시 show and result를 끌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형들이 막 복잡하게 이제 얽혀져 있는데, 자, 여기를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엣지 레벨에 가서 얘네들을 셀렉트를 해가지고 다 지워줍니다. 자,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삭제가 되고요. 자, 요거 지울 때 remove라는 명령을 눌러주거든요. 요 단축키가 바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다시 버텍스 레벨을 켜주고요. 자, 요런 거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요런 거는 그냥 바로 백스페이스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컷. 그래서 요 형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연결해주면 모든 면이 이제 사각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텍스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사각면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조금만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좀 수정. 자, 그리고 나서 다시 show and result를 눌러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가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은 얘를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눈동자는요,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요 눈은 여기서 물론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쉐인버지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요거를 완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됐고, 자, 이것들을 이제 다 합쳐야 되니까 일단은 버텍스 끄고, 자, 터브스부드는 잠시 없애줄게요. 그래서 리무브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컨버트를 해서 폴리로 바꾸는데, 물론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주고 컬랩스 올 요걸 눌러서 yes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폴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벨에 가서 자, 여기를 잡고요. 자, 보더 레벨은 여기를 열려 있는 곳의 엣지를 보더라고 합니다. 자, 보더가 이렇게 잡혔으면은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 여기는 뷰저표죠. 그래서 요 가운데 3D 스케일로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당겨주게 되면은 면이 자, 생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프론트 뷰에 와서 다시 또 Alt X를 눌러서 자, 안으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Y축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포크가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길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뾰족하게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럼 저 Alt X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뚜껑이 열려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캡으로 막아주면 되는데 캡으로 막아주는 대신에
면을 더 생성해서 막아줘도 돼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3D 스케일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 컬랩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 합쳐지게 됩니다. 자,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삼각형들이 막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건너뛰면서 엣지를 잡아준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브 스무드를 눌러서 또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2단계까지 올려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F4를 꺼서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날카롭게 주고 싶다면은 다시 F4를 켜서 여기다가 엣지를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엣지를 잡아주고요. 챔퍼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챔퍼 세팅 눌러서 자, 트라이로 바꿔서 어마운트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K. 다시 터브 스무드 켜서 또 확인해 봅니다. F4. 자, 그쵸? 이런 식으로. 예, 귀엽게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컬러를 일단은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잠시 밑에 이제 내려옵니다. 스택으로 내려와서 다시 F4. 자, 그리고 폴리곤 레벨에 가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면들을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자, 요거 면 잡을 때 저는 지금 셀렉트 방법을 지금 크로싱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은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여기 오토 윈도우 요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 마우스가 오른쪽에서 레프트로 갔을 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을 때 크로싱 기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면은 윈도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체크를 해 주시고, 그래서 면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점선이 나왔을 때 이렇게 면을 선택하게 되면 걸쳐져 있는 면들은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다 이제 선택이 됐으면은 이제 재질창에 들어갑니다. 재질창은 컴팩트. 네, 그리고 그냥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아래쪽은 이렇게 네, 아래쪽은 그 주황색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색으로 넣어주고 위쪽은 약간 어둡게. 어차피 나무 재질로 매핑을 해야 되겠지만 임시로 컬러로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컬러로만 적용할게요. 일단 임시로. 그래서 약간 주황색 계열로 적용해서 어사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반전을 해야 되는데 저 위쪽에 보면은 인버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트에 가보면 여기 셀렉트 인버트가 있어요.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I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 이제 선택됐고 이 상태에서 다시 어둡게 약간 진갈색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사인. 자, 확인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재질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셀렉션 끄고 터브 스무드를 또 눌러줍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좀 더 뒤로 뺐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간섭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를 뒤로 이렇게 많이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눈동자를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눈동자를 만드는 방법은 그 언랩을 활용해서 매핑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쉐인버지라든지 또는 프로블린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다 투영시켜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쉐인버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돼서 프로블린이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눈동자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후 여기서 폴리로 컨버트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눈동자를 만들고 나서 그럼 색상을 넣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터브 스무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이솔 라인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폴리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 스무드의 요 아이솔 라인 디스플레이를 끄고 폴리로 컨버트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보 스무드에 있는 아이솔 라인 디스플레이를 반드시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탑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얘가 센터에 있지 않죠. 그러면 이 고래를 선택을 하고요. 자, Y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0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센터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럼 다시 프론트 뷰로 와서 자, Alt X 그리고 여기다가 요 크기의 서클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타원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서클이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이제 하나 그려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얘를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합니다. 로테이트 할 때는 앵글스네 키보드 A키를 눌러서 이렇게 90도를 회전하게 되는데 90도를 하고 나서 자, 여기서 또 Alt X 누를게요. 자, 이 눈동자의 위치를 대략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뭐 적당한 위치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한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0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요 각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대칭으로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Y축의 그리드를 이용해서 대칭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러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펙 피봇 온리 그럼 얘가 이렇게 축이 옮겨지게 되는데 이 축이 지금 뭔가 기울어져 있죠. 이 물체에 맞게 축도 같이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폼을 눌러서 자 이렇게 X와 Y로 다시 이렇게 리셋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좌표에다가 0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센터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펙 피봇 온리를 꺼주세요. 그럼 축이 이제 옮겨진 상태에서 자 미러를 눌러주고 자 Y축이죠. 탑뷰 기준이니까 그래서 Y 체크하고 카피 체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고래의 눈동자가 이제 대충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컨버트를 합니다. 스플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어태치를 하기 위해서.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익스트루드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쭉 당겨줬을 때 익스트루드가 좀 모양이 좀 어색하죠. 얘는 제대로 됐는데 얘가 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익스트루드를 주고 나서 이거를 미러를 해도 되죠. 그쵸? 그러면 다시 언두를 좀 하고요. 자, 다시 언두.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줘볼게요. 네, 그럼 제대로 나오죠? 네, 이 상태에서 미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 기준입니다. 탑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미러. 자,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마이너스 쪽으로 주고요. 너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적절하게 간섭 현상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적정하게 이제 들어갔으면은 다시 탑뷰로 와서 미러를 눌러줍니다. 카피.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고래의 몸통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 크레이트 눌러주고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물체가 2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로블린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피킹 무브 체크 클릭
클릭. 그러면 구멍이 뚫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흔적만 남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션에 인프린트가 있어요. 자, 요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투영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눈동자가 좀 가까이 있긴 한데 뭐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은 더 이 사이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벌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언두를 해서 조금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앵글 스냅 끌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주시고, 좀 약간 눈동자가 좀 멀리 와 있죠? 그 다음에 축도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펙 피보드 온리 눌러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트랜스폼. 자,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두라고 그랬죠? 0. 그 다음에 피보드 온리 꺼주시고, 다시 미러. 카피. 네, 물론 인스턴스 하게 되면은, 얘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어쨌든 폴리로 바꿔야지만 작동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카피에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프로블린을 눌러주고 스타트 피킹, 그 다음에 인프린트 눌러주고 클릭. 자, 그럼 이렇게 흔적이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폴리로 컨버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폴리곤 레벨에 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면들을 이제 하나씩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창을 눌러주고요. 자, 검정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어사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완벽하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자, 고래 포크통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편에는 자, 요 포크 있죠? 이 Y자 형태의 포크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긴 시간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